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제가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부분도 있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전략, 이런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에 최근에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인 경우에는 오피스텔, 또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이라는 거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서울의 시장 상황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정말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죠.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앞으로 오피스텔의 가격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두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는요, 반드시 서울 시내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서울도 다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위치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여러분 그 전철이 많죠. 1호선, 2호선, 3호선 쭉 있는데 2호선 라인에 투자하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2호선 라인은 서울의 전철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선입니다. 순환선이라고 하는 뜻은 뭐죠? 내가 어떤 2호선을 타게 되면 어떤 노선으로도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오늘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 큰 거 얻으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밑에 강의 요 페이지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오피스텔은 4.6%인데 주택임대 등록 시 85% 감면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죠.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하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하는 제도는 대한민국의 중소형, 주거용 부동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중산층을 위해서 중소형 주거용 부동산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들 보고 국민들 보고 이런 걸 분양받아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라. 그러면 중소형 주택들이 시장에 공급이 될 테고 일반인들이 돈 있는 분들이 이런 소형 주택들을 사서 임대를 주면 공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대신에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혜택 중에 하나가 취득세를 무려 85%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아직도 살아있고요. 이 제도는 2024년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오피스텔을 사고 주택을 사실 때 취득세 이런 85% 감면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감면이죠. 15%만 내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좋은 제도 하나가 이제 청약제도인데 아파트를 내가 시세보다 70%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게 청약제도입니다. 그래서 청약은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 정도 돼야 되고 자녀가 2명, 4명 많을수록 좋고 또 과거에 주택 보유한 기록이 또 없을수록 이 기간이 길수록 좋은 거죠. 이 오피스텔 투자가 또 인기 있는 것이 청약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고 아까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고 빌라를 갖고 있고 다가구 다세대를 갖고 있으면 청약 못합니다. 청약 못해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해요. 근데 오피스텔은 달라요. 오피스텔은 참 특이한 물건이죠. 오피스텔은 굉장히 복잡한 물건이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든 10채를 갖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자격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 하나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정부의 오피스텔 분양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줄었어요. 2017년도 대비 2019년도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시행사들이 지을 수 있는 땅을 찾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존의 투자자나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래프를 하나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줄어든다는 의미는 희소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또 공급 어떤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대충 이제 아셨고요.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은 사실
두 가지뿐이 없다라고 아까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가 주상복합 아파트, 하나가 오피스텔. 그러나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땅 크기가 필요한데 그걸 지을 수 있는 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니다 보면 차를 타고 길거리 지나다 보면 길가에 지어지는 뭐 10층, 20층짜리 건물들이 대부분이 바로 오피스텔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상업준주거 지역은 주거용 부동산이 항상 부족해요. 아파트도 못 짓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이 항상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주거용 부동산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죠. 2호선 라인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2호선 라인을 절대 벗어나지 말아라. 2호선 라인에 땅을 사든 상가를 사든 아파트를 사든 오피스텔을 사든 도시생활 생활주택을 사든 뭘 사든지 간에 2호선 라인을 도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한 10분 이내 정도면 다치지 않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 따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임대사업자는 잊어버리시고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거는 잘 기억하시고, 한국에서 여러분이 혹시 뭐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실 때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가 등록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거 그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 오늘 아주 굉장히 큰 팁이 돼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4년 말까지 이 제도가 유효하게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그 물건이 분양 등기된 시점, 준공된 시점이 2025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25년이다. 주택임대 사업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물건들은. 2024년도 말까지 준공, 건축이 완료가 돼서 입주가 가능한 이런 물건만 이런 세제 혜택, 즉 취득세 85% 감면이라고 하는 엄청난 혜택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해요.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 분양가 5억짜리를 했을 때 내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4.6%입니다. 취득세율이. 그럼 5억짜리를 받으면 이제 2,300만 원 내셔야 돼요. 4.6%니까. 내는데 만약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85%를 감면받아요. 2,300만 원에 대한 85%. 그러니까 15%만 내면 되죠. 그 금액이 34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의 대략 한 0.7%니까 사실 세금 부담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팁이죠. 자,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또 뭐예요? 당근이 있으면 책찍이 있듯이 또 의무 부담이 있습니다.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 좋은데 이게 10년간 임대를 주셔야 돼요. 10년간 동안. 혹시 여러분들 자녀나 본인이 혹시 10년 안에 내가 오피스텔에 직접 실거주를 하시겠다 그런 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의무 임대를 해야 되는데 5년만 하고 팔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5년 동안 못했죠. 그거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 앞서 그 취득세 아까 얼마 감면받았어요 여러분? 85% 감면받았죠? 그럼 내가 10년을 임대를 줘야 되는데 5년뿐이 못했으므로 나머지 5년을 못했으므로 그 5년에 대한 세금 절반을 뱉어내야 돼요. 10년을 해야 85% 감면을 미리 당겨서 해준 겁니다. 당신 10년 할 거니까 미리 85% 감면을 받는데 이 사람이 3년만 하고 팔든가 1년을 여러분 1년 하고 팔면 90% 다 물어내야 돼요 이거. 박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